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컴퓨터 개론 및 실습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과 배웠던 지난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할 건지,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실습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실습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띄워드린 이유는 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제 주소는 제 개인 주소고, 제 개인 주소랑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거랑 섞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을 좀 더 빨리 못 해드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혹시 질문을 주실 분은 학우부님들께서는 이쪽 이메일로 주시고, 조금 더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 그 컴퓨터 개론 및 실습 조교방이라고 제가 오픈 카카오톡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기존의 컴퓨터 개론 및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학교 공학관에서 컴퓨터실 같이 모여있는 곳에서 랩실에서 조교와 학우님들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실습을 진행해 나가면 좋은지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어서 실력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희 컴퓨터 개론 및 실습이 랩실에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뭔가를 보여드리는 부분도 좀 불편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소통을 못하게 되었고, 근데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픈 카카오톡방에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참여를 해주셔서 뭐 혼자 과제를 해결하실 분들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거는 조교 일이나 TA 일이나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같이 있는 곳에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부분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방을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라고 되면은 폐지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뭐 컴퓨터 개론 및 실습 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학생이 쌍방향 소통을 하게 됐을 때 되게 괜찮은 반응이 있었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이메일로 연락을 주실 분들께서는 지금 밑에 있는 이메일로 꼭 주시고,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쌍방향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컴퓨터 개론 및 실습 조교방이라는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실습 준비 전 이론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심플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컴파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컴파일이라는 단어를 코딩하면서도 되게 많이 볼 거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서도 되게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기존에 저랑 저번 주에 같이 실습해서 진행했던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첫 번째 코드를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코드를 컴파일을 한번 해봤었죠.
컴파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았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컴파일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컴파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 부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이 레벨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쓰실 C 언어 혹은 C++ 언어와 같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로우 레벨 랭귀지는 뭔가 라고 보면은 제가 위에 써놨다시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기계어라고 머신 랭귀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 하이하고 이 로우 때문에 고수준 언어는 되게 좋은 랭귀지고 기계어가 되게 안 좋은 랭귀지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저희 인간과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이 레벨 랭귀지인 거고, 기계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로우 레벨 랭귀지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통해서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컴파일이라는 걸 진행하는 거예요. 컴퓨터 혹은 기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이너리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0과 1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만 보고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컴파일을 통해서 고수준 언어가 컴파일을 갖고 넘어가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사실 컴퓨터 구조라는 시간에 배우는 건데 교수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다시피 뭐 어셈블러라는 뭐 그런 랭귀지들도, 어셈블리라는 랭귀지도 있는데, 하여튼 컴파일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기계어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딩을 하고 계시는 하이 레벨 랭귀지가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이 되는구나, 트랜슬레이션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써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컴파일이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에서 기계가 읽는 언어로 바꾸는 행위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가 넘어갔습니다. 그 지난 교수님께서 뭐 CPU,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같이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과 지금 심플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함께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뭐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거나 컴퓨터에 대한 심화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에 하이 레벨 랭귀지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에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텍스 에러. 두 번째, 런타임 에러. 세 번째, 로직 에러라는 부분이에요. 신텍스 에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신텍스를 따라 읽어야 된다, 신텍스를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텍스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즉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문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printf 뭐 hello world 라는 부분을 여기 int main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고 쳐봅시다. 저희가 여기서 범한 오류는, 네, 맞아요, 한 문장을 끝나겠다는 세미콜론을 찍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printf에 f가 없다라든지와 같이 문법을 위반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신텍스 에러라고
라는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시간 오류 런타임 에러예요.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읽어볼게요. 실행되는 도중에 0으로 나누는 연산 같은 오류. 사실 이거는 문법적인 오류라기 보기보다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을 계속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으로 나누는 연산. 아무리 컬큘레이터를 두드려도 0으로 나눈 연산을 그 다음 결과값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조차도 하지 못하는 계산. 혹은 이렇게 계속 되다가 뭐 계속 에러를 만들게 되는 그런 연산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런타임 에러라는 거를 뜨게 돼요. 즉 신텍스 에러가 떴으면은 우리가 작성하고 있었던 코드들 중에서 내가 문법적으로 실수한 건 없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가 나오는 연산 값들 중에서 뭔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게 연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for 루프나 while 루프 같은 거를 배울 수도 있어요. 반복문이라는 건데 뭐 for n은 1부터 n이 100일 때까지 진행을 시켜 볼게, 혹은 while 10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시켜 볼게 라고 했을 때 조금 저희가 중간에 그 n이 커졌을 때를 다 확인을 해볼 수는 없었는데 컴퓨터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계산이 안 되는 값이 뭔가 있다 라고 하면은 런타임 에러를 띄워요. 논리 오류, 로직 에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류를 잡아내는 거는 좀 많이 다른 오류들에 비해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과제가 생기고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코드를 짜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 코드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코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치고 신텍스 에러도 아니고 런타임 에러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오류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다시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게 바로 로직 에러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계속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런타임 에러, 신텍스 에러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도 겪어보시면서 어떤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C 언어와 C++ 언어에 대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작성했었던 코드는 지금 여기 있는 코드였죠. 이게 C 언어고 이 C 언어를 똑같이 C++ 언어로 같은 기능을 하도록 작성을 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코드를 보면은 이 코드와 이 첫 번째 코드와 이 두 번째 코드를 같이 합쳐서 써놓으셨어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 하셨던 학우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잠깐 C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C++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잠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윈도우 운영체제, 혹은 뭐 맥북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맥OS 운영체제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컴퓨터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 서버 관리하는 부분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결국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닉스라는 거에 대해 기반으로 사용하기 쉽게 지금 저희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거의 운영체제를 봤을 때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거의 대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뭐 프로그래밍 하기도 쉽고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리눅스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이런 리눅스가 사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비언어라는 거를 통해 만들어졌어요. 비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비언어가 발전해서 무슨 언어가 됐을까요, 여러분? 조금 눈치 빠르실 분들은 계실 텐데 이 비언어가 결국에 C언어가 된 거예요. 다듬어서. 그럼 이 B언어 전에 쓰고 있었던 언어는 뭘까요? 맞아요. A언어죠. A언어에서 B언어, B언어에서 C언어인데 이 운영체제를 직접적으로 만들 때 사용되었었던 언어가 바로 B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듯 운영체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실시할 수 있는 언어가 C언어다 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맥락적인 이해가 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C++ 언어가 뭔데? 라고 얘기하시면은 이 C언어에서 조금 농을 하자면은 D언어가 됐으면 조금 더 쉬웠을 법한데 D언어라는 언어가 저도 지금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C언어 다음에 나왔었던 언어가 C++ 언어예요. 뭔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이해를 시켜드리자면은 여러분 A 언어를 통해서 B 언어가 나온 거고 B 언어를 통해서 C 언어가 나온 거예요. 맞겠죠? 그럼 만약에 B 언어를 통해서 리눅스를 만들었다면 C 언어를 통해서도 리눅스가 호환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말은 즉슨 B 언어에 대한 특징은 C 언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컴퓨터 구조라는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지금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백월드 뒤에 나오는 그런 컴퓨터 구조 뭐 반도체들이나 혹은 뭐 랭귀지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호환성을 무조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실행시킬 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윈도우 7이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었던 윈도우 7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누가 윈도우 10을 쓰고 누가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쓰겠어요. 그 말은 즉슨 C 언어에서 C++ 언어로 진화를 했는데 이 C++ 언어는 당연히 C 언어를 지원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와 C 언어를 같이 쓰게 되어도 사실상 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죠. 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C++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배경에서 조그만한 뭐 명령어만 추가를 해준다면은 예를 들어 이 stdio.h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은 C 언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뭐 얘기를 해주실 때 이거 여기다가 샵 include stdio.h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신 거죠. 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C++ 언어와 가장은 아니지만 뭐 좀 자바라는 언어도 교수님께서 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C++ 언어와 자바 언어의 특징은 객체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해하시기보다는 다음 학기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갈 테니까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거저거 얘기해 주셨던 컴퓨터에 대한 개론에 대한 이것저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하시되 계속 넘어가면서 배울 거라는 거 컴퓨터에 대해 지레 겁먹지 마시고 프로그래밍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C 언어가 C++ 언어로 진화가 됐다 그래서 이 언어가 아예 얘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언어는 다르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진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알아주시고 저희가 계속 다룰 부분은 C 언어라는 거. C 언어를 배워야지 C++ 언어에 대한 이해도 쉽고 나중에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금까지 리뷰를 잠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랑 같이 실습 관련된 진행 바로 시작할게요. 네, 컴퓨터 개론 및 실습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역슬래시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역슬래시 같은 경우나 이 큰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출력될 때 따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 디스크립션을 주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실습 시간에 그 화면 전환하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찍어서 왔는데 혹시나 본인이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뭐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환경입니다.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과제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구름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구름에서도 코딩이 다 되긴 됩니다. 근데 구름은 클라우드 웹 기반이어서 인터넷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서버를.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본인 컴퓨터에 있는 거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코딩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수업 끝나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을 직접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 사용법 보시고 그 C 언어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셔서 저처럼 제가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본인이 해보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과제를 제출할 때는 그 코드를 복사를 해서 구름에다 꼭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강의 멈춰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제가 강의 올리는 대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먼저 설치해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되는지. 네, 다시 시작할게요. 이 샵 include stdio.h는 자동적으로 C 언어 코딩을 할 땐 다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int main 한번 쳐주시고 이 안에다가 printf 괄호 큰 따옴표 printf니까 적어주시고 A, B, C, D였겠죠 원래 기존에는. 근데 이 A, B와 CD 사이를 역/ n 혹은 이 원화 n을 통해서 띄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출력이 될 때 A, B, N, C, 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스케이프 시퀀스이기 때문에 얘가 줄바꿈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출력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쳐주시고 이번에는 아까랑 쳤던 거 대신에 역/n 대신에 역/t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이렇게 비게 됐죠. 네, 탭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역/t 탭 기능이라는 거 한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역/두 개, 역/와 큰 따옴표, 역/와 작은 따옴표가 나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원화 표시가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큰 따옴표가 혼자만 나오게 됐고 작은 따옴표가 혼자만 나오게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printf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큰 따옴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큰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다 해서 큰 따옴표 하나만 넣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얘는 혼자가 되죠. 그래서 역/큰 따옴표를 통해서 나 이 큰 따옴표 출력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어떻게 바꾸고 변수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래요. 데이터 타입, 어떤 종류의 변수를 선언할 건지, 그리고 걔 이름은 뭔데, 그리고 얘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어떤 값을 처음에 넣어줄 건데 라는 통해서 일단 먼저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타입,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쇼트, 인트, 롱 순서대로 큰 범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범위들 표현할 수 있고 많은 범위를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될수록 용량은 차지하는 바이트 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플로트랑 더블도 똑같습니다. 캐릭터도 똑같고요. 캐릭터는 문자형 하나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고 이 범위 같은 부분도 사실상 컴퓨터를 전공하실 분들이면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의 몇 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2의 몇 승까지다. 마이너스 2의 몇 승부터 시작해서 2의 몇 승까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먼저 알고 넘어가고 만약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면은 저도 실습 시간에 몇 가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 또 알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정수형은 쇼트 인트롱, 실수형은 플로트 더블, 캐릭터는 캐릭터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데이터 타입에 무슨 이름에 어떤 값을 넣어줄 건데입니다. int 정수형 자료형에 value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할게. 쇼트형 자료형에 value 2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게. 롱 형태의 자료형에 value 3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게. 플로트형의 자료형에 value 4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게. 더블형의 자료형에 value 5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게. 캐릭터형의 자료형에 value 6라는 변수를 선언할게. 조금 달라집니다. int형 자료형에 num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4 더하기 2는 4 더하기 2는 6이니까 이 6이라는 처음 값을 넘원에 저장할게.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이 는이라는 표시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저장할게 라는 의미였어요. 같다라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상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트형의 자료형에 num2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3.5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저장할게. 캐릭터형의 grad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c라는 값을 grade의 초기 값으로 저장할게 라는 의미였어요.
9개 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적응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직접적인 코드를 보고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C 언어 코드를 뭐 전체적으로 저랑 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샵 include stdio.h라는 전처리기가 선언이 된 거로 봐서 이거는 전처리기가 표현이 된 거 봐서는 얘는 C 언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C 언어를 통해서 글을 작성을 할 겁니다. 네, int main부터 시작할게요. 변수를 처음에 선언을 할 거예요. 정수형,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정수형의 value1이라는 변수, value2라는 변수, sum1이라는 변수를 각각 선언할게. float라는 자료형에 value3, value4, sum2라는 값을 선언할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슬래시 2개씩 나와 있는데 슬래시 2개는 한 줄을 주석 처리할게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별표 이렇게 되면은 이 슬래시 별표의 의미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는 얘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석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가 꼴 보기 싫어서 슬래시 별 해서 별 슬래시 해버리면은 이 모든 게 다 주석 처리됩니다. 네, 다시 밑에 알아볼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초기 값은 나중에 설정하겠다라는 의미였죠. value1에 50이라는 값을 저장할게. value2에 25라는 값을 저장할게. value3에 40.0, value4에 25.5라는 값을 저장할게 라는 의미죠. 그러면 sum1에는 value1과 value2를 더한 값을 저장할게. 75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value3과 value4를 더한 값을 sum2에 저장할게. 그러면은 65.5겠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형이 맞는지 볼게요. int라는 sum1 정수형 맞죠? sum2는 float 실수형 맞죠?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printf를 통해서 이제 이 값들을 출력하려고 해요. 얘는 중요한 거니까 옆에 넘어가서 볼게요. printf 큰 따옴표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출력할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출력할 거야 라는 의미겠죠. The sum of %d and %d is %d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형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갈라놨는데 이 %d는 처음에 나온 이 콤마 뒤에 이 밸류 값을 받게 돼요. 두 번째 %d는 이 두 번째 콤마 찍고 넘어간 이 값을 받게 됩니다. sum이라는 값은 세 번째인 거는 이 %d, 세 번째 %d를 받게 돼요. 이 %d 혹은 %f 이런 것들을 밑에서 보시면은 형식 제어 문자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줘 라는 거예요. printf 안에 나와 있는 이 출력하는 것들을 변수 형태에 있는 것들을 출력을 시키고 싶어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value1이라고 직접적으로 넣어버리면은 value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value1이라는 애가 그냥 이 진짜 말 그대로 value1. 근데 얘를 이제 value1이라는 애를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안에 뭔가 저장이 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value1이라는 애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가 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이 얘를 정수형으로 출력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im입니다. 형식 제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틀은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한번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이 첫 번째 %f, 두 번째 %f, 세 번째 %f에 각각 밸류 3, 밸류 4, 썸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까지 형식 제어 문자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f의 실수 형태로 출력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수 형태의 데이터 타입, 저희가 아는 플로트형과 더블형이 있었죠. 플로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적혀 있다시피 %f로 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더블 같은 경우에는 %f로만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 저희가 scanf라는 걸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될 거예요. 형식 제어 문자열을 같이 이용하는데 그때는 %lf를 써야 돼요. 갑자기 뭔가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정의를 할게요. printf든 scanf든 형식 제어 문자열을 사용할 때 실수형 같은 경우에 플롯으로 정의했을 때는 %f, 더블로 정의했을 때는 %lf로 써야 된다는 거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C 언어와 C++ 언어에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출력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 printf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었죠. 여기 보였던 the sum of 하고 나온 것처럼 반대로 입력 같은 경우는 scanf라는 걸 통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C++ 언어에서 입력은 cin, 출력 같은 경우는 cou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서 교수님께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한번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부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scanf만 말 나온 김에 하나 잡고 넘어가면 형식 제어 문자열을 통해서 printf랑 쓰는 건 똑같아요. 대신 처리되는 방식만 조금 반대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scanf 이 안에 만약에 %d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변수 이름 하나를 넣겠죠. 뭐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넣어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써놓으면은 저희는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printf 같은 경우엔 출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value 3을 이 %f에 넣어서 출력시켜란데 이제 사용자한테부터 받을 거예요. 저희가 키보드를 통해서 뭐 키보드에 3이라는 숫자를 클릭을 한다 하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d를 통해 이 num이라는 변수한테 전달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다 잘못 적어 놓긴 했는데 그냥 num이 아니라 이렇게 %라는 기호를 하나 써서 %num 해가지고 이제 주소의 개념으로 넣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scanf가 printf의 반대고 printf의 반대는 scanf로 입출력을 담당하는구나. C++ 언어에서는 cin과 cout을 통해 입출력을 하게 되는구나 까지 그 팁으로 알고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네,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변수를 중간중간에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변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변수를 바꿔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int num1은 3에 num2는 4로 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더블 div result라는 것까지 같이 변수 디클레어레이션을 해줬네요. 그런데 num1과 num2를 나누어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lf니까 뭐 타입은 더블이었겠죠. 근데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0.0000이에요. num1은 3이고 num2는 4인데 3 나누기 4가 어째서 0.000이 되는 걸까? 라는 거를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빠르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료형이 int고 int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답도 당연히 정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규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에서 규칙, C 언어에서의 규칙이에요. 다른 언어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자료형이 더 큰 것을 따르게 됩니다. 범위가 더 큰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실수형에서 더하기 정수형 하면은 답은 실수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실수가 더 큰 범위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은 중간에 형식을 바꿔주면 돼요. 이 num1 앞에 float라고 예를 들어 하나 써본다고 칩시다. 가로에 float하고 num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num1이라는 int형의 타입을 float로 바꿔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시고 오실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명시하는 형변환이 있었으면은 암묵적으로 내가 명시하지 않아도 바뀌는 형변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입 컨버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명시적 형변환과 암시적 형변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명시적 형변환은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고 암시적 형변환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int 파이가 3.141592라고 해봅시다. 근데 int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파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3밖에 없는 거예요. 타입 컨버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은 오늘 실습 문제 푸실 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이 오늘 태스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찍고 나서 두 번째 강의를 찍으면서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우선 컴퓨터 개론 및 실습 수업의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은 저희가 C 언어로 실습을 준비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될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C 언어로 지금 이번 주 실습을 준비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셨다시피 이번에 교수님께서도 같이 강의를 올려주시면서 유튜브 업로드 문제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C++ 언어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C 언어로 여러분들께 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전에 수업한 것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나서 C++ 언어로 실습을 진행을 할지 C 언어로 실습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C++ 언어를 사용해도 되고 C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 제가 뭐 앞선 강의에서 C++ 언어와 C 언어가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강의 C 언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은 C++ 언어도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 실습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과 두 번째 실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코드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코드를 따라 쓰고 그 문장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서 주석을 달 것이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혹시 C 언어 책이 있다면은 책을 통해서도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한다고 했던 이 팁 같은 경우도 파란색으로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주석을 다는 방법은 이렇게 달면 돼요. 그리고 코드를 직접 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석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를 보고 채점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도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세 번째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구구단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랑 실습 시간에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구단만 출력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혹시 입력받는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구구단을 어떻게 입력받는 구구단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라 라는 과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어떻게 과제를 진행해 볼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에 제공된 자료와 똑같이 프린트 되어야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실습 4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타입 컨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 타입 컨버전을 사용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답안으로 숫자만을 출력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가 출력이 되어야 답안으로 인정된다는 점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번 주차 컴퓨터 개론 및 실습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습 4가지에 대한 데드라인은 다음 실습이 준비되기 전날까지, 다음 실습이 진행되기 전날까지로 데드라인을 정해둘 텐데 정확한 데드라인은 구름에 나와 있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제한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없이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이나 Q&A 같은 경우는 오픈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